앞에서 1950년대 피마 얘기를 했었고요. 책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한 책은 1960년대부터 피마 시작했다고도 하거든요. 책마다 좀 다릅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1960년대는 1950년대부터 사람들이 로켓을 열심히 우주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 말에는 69년도에 사람이 달에 갔죠. 아폴로 계획으로. 이번에 다시 또 미국에서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폴로 계획을 할 때 사람이 달에 간다고 하면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되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은 큰일 나죠. 우주에 사람이 가다가 달에 가다가 죽어서 못 돌아왔다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뭐 비행기도 물론 네, 신뢰성 중요합니다. 근데 우주선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주선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신뢰성 관련한 게 되게 잘 연구가 많이 됐어요. 아까 PMA에 이어서 PTA라는 게 나왔습니다. 페일리어 트리예요. 나무 모양으로 실패 시나리오를 정리한다라는 뜻이고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제 여기서 많이 쓴 그런 신뢰성 내용들이 다른 산업 분야로 전파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 단순히 그냥 사람 달에 보내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기반 기술들이 산업으로 많이 파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신뢰성 공학이 적용된 게 1970년대. 자동차 생산에서도 하고 다른 생산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죠. 그다음에 1970년대부터 사람들이 저기 해양에서 석유를 캐는 게 좀 활발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육상에서 캤어요, 석유를. 그래서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이 선진국이면서 바다에서 석유를 캐야 되는 나라들이 신뢰성 공학을 해양 플랜트에 했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개념이 RCM이라고 해서 신뢰성 기반으로 어떤 유지보수 계획을 세운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FTA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FTA를 한글로는 결함수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결함 띄고 수예요. 수가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로수 할 때 수랑 같아요. 그래서 결함 시나리오를 나무 모양으로 그려보는 거를 FTA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예시 그림이 있거든요.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최종 문제는 화재 경보기죠. 화재 경보를 실패를 하는 거예요. 화재 경보를 실패하면 무슨 뜻이에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를 얘기를 못해서 홀라당 다 태워먹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화재 경보를 실패하는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가 그 순서도에서 논리 게이트에서 5어거든요. 혹은 둘 중에 하나만 문제돼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밑바닥이 평평한 그림이 종 모양이 이게 엔드. 둘 다가 문제가 됐다. 얘는 또 5어.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경보에 실패하는 상황이 뭐가 있냐? 1번, 불을 우리가 불이야라고 못 찾았거나 불이 났는데 불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못 껐, 경보가 아니라 화재 대응이라고 생각하겠다. 불이 났는데 불을 못 끄는 상황이에요. 불을 못 껐어요. 왜 그럴까? 1번, 불이 났다는 거를 감지를 못하면은 그럼 불이 그냥 활활 알아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 났는 걸 알았는데 불을 끄는 소화 시스템이 고장이에요. 보면 이해되시죠? 불이 났는지를 몰라서 불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불이 난 건 알았는데 소화기가 작동을 못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다 불이 커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화재 대응 실패다라는 시나리오로 흐르는 거죠. 그러면 언제 불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고장이 나냐? 1번 연기 감지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열 감지에도 실패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멀쩡하면 불이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둘 다 고장나면은 불인 줄 모르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언제 소화 시스템이 고장이 나냐? 소화기의 그 위에 물 이렇게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스프링클러라고 하는데 그 스프링클러가 물이 없어서 자기는 작동하고 싶은데 물이 없어 고장이 작동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아니면 물이 들어왔는데 노즐이 막혀 있어서 물이 안 나가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화재 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못합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아까 그 화재 경보기에서 연기 감지에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열 감지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에는 언제 물이 안 들어가요? 펌프가 고장났거나 물 펌프가 아니면은 노즐이 막혔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확률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화재 대응에 실패할 확률이 나오겠죠. 그럼 화재 대응에 실패할 확률이 얼마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몇 %씩의 확률을 갖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결함수 해석이 됩니다. FTA. 그래서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탑 이벤트 제일 위에다 놓고요. 탑 이벤트입니다. 걔가 발생할 수 있는 목표 우리가 확률값. 그러니까 아까 화재 같으면은 야 화재 대응에 실패할 확률을 1%로 낮춰라고 하면은 걔를 우선 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 탑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쓰는 거죠. 얘네들이 엔드인지 다 함께 발생을 해야 탑 이벤트로 가는지 아니면은 셋 중에 하나만 발생해도 탑 이벤트로 가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얘도 탑 엔드인지 오원지 구분해가지고 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벤트들이 있겠죠. 그럼 결국에 밑에 확률을 알면은 위에 확률도 계산이 됩니다. 라는 게 FTA의 기본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탑 이벤트의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뭐 이전에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고된 확률에 비해 좀 이게 낮은데? 라고 하면은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 결함수 해석을 좀 뭔가 빼뜨린 거니까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말은 대단하게 막 영어를 쓰고 결함수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 깊게 보면은 충분히 혼자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RCM이라는 거는 신뢰성 기반 유지 보수라고 해서 아까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라는 개념이고요. 걔는 뭐냐? 각 장비가 언제 고장나는지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갖고 보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이 기능이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기능을 유지를 못한다면은 그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클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둬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를 계획을 세우는 게 RC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한 5일에 한 번씩 나사를 한 번씩 조인다거나 뭐 3일에 한 번씩 기름을 쳐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기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시동을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동차의 주요 기능을 바탕으로 시동이 안 걸리면 내가 출근을 못해서 지각을 해서 인사고과가 까이니까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로 인한 결과랑 원인을 잘 분석을 해주는 게 RCM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 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학술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비슷한 예로 우리가 저기 사과 같은 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문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낸 거는 뉴턴이 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신뢰성 공학이 뉴턴에 비견된다는 건 아니긴 한데 뭐 어떤 분야에서는 뉴턴에 비견된다고 해도 되긴 하겠네요. 사람들 목숨도 많이 구하고 우리 산업 발전에도 도움은 됐으니까. 그래서 1970년대까지 여러 분야에서 했고 1990년대, 2000년대는 좀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신뢰성 공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용어가 RAMS, RAMS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쓰는 말이 뭐냐? 이 대문자, 앞에 문자 딴 거요. Reliability. Reliability는 우리가 되게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eliable이 믿을만하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믿을만하냐. 다른 말로 하면은 얼마나 고장이 안 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잘 나면 릴라이어블 하지 못한 거고요. 고장이 안 나고 쭉 가면은 릴라이어블 하다는 거죠.
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이나 기간 중에서 규정된 기능을 수행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수행을 못하면요. 그건 고장난 거잖아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reliability랑 조금 다른데 얘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을 하라고는 안 했어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시키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식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장비가 가동하는 시간이 있고요. 가동하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떤 기계를 쓴다고 했을 때 낮에는 쓰겠죠. 밤에는 불 꺼놓고 퇴근하면 안 쓰잖아요. 그런 시간 중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데 쓰는 시간. 그러면은 공장을 2교대로 돌려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요. 그러면은 기계가 가동하는 시간이 막 늘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베일러빌리티를 손을 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라면 어차피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되니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어떤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난다거나 한번 고장나면 한 3달 동안 손을 못 대요. 외국에서 부품이 와야 돼서. 그러면 메인터너빌리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 식의 접근들.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정도 피해는 너무 큰데? 우리 공장이 망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수용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없이 수용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문제긴 한데 대응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장 문 닫고 쉬어야 될 수준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램스가 되는 거죠. 듣고 보면은 계속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당연한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한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아까 이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뒷부분 3장에서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거 당연한 소리 같은데? 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글로 잘 설명을 해놓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해운이랑 조선업계에서 FSA랑 GBS라는 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관련 자료들 업로드 해놨거든요.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한글로 써져 있고. FSI는 이게 포멀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을 갖췄다고 했으니까 형식을 갖춘 안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전 평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잘 통일된 거 없이 자기 맘대로들 했는데 이제 위험도 평가를 딱 이 방식대로 해라라고 IMO에서 아니면 관련된 그런 기관들에서 정해준 거예요. 이대로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딴 사람들도 같은 방법을 했으니까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게 FSI고요. FSA. 거기서 하는 거는 사고 빈도, 그 다음에 사고 결과의 심각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를 하냐. 그냥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냐, 사람이 다치냐,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냐. 저번에 수에즈 운하 한번 배가 막았잖아요. 그런 거는 심각도가 큰 거죠. 사람은 안 다쳤지. 아마 안 다쳤을 거예요. 사람은 안 다쳤지만 세계 물류가 다 멈췄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해상에서의 배나 그런 걸 운용을 할 때 안전 평가를 해주는 방법이 FSA입니다. 그 순서는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어떤 게 위험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위험도를 해석을 해서 걔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요. 근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하면은 지금 있는 시스템에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해주려고. 근데 그로 인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전하기 위한 작업을 해주기 위한 비용이 있고 안전해지는 데서 추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겠죠. 그걸 평가를 해서 보니까 야, 이거 안전해지긴 하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굳이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라는 평가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목숨이 심지어 걸려있다고 해도 이런 신뢰성 공학에서는 사람 목숨도 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차라리 그냥 사고가 나도 배상금 내는 게 싸지 이게 굳이 저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소리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평가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자동차 같은 것도 뭔가 결함이 있으면 리콜을 하거든요. 안전장비를 추가로 더한다거나 해서 위험할 것 같으면.
근데 그거 해보니까 리콜하는 비용보다 그냥 사람한테 배상금 주는 게 쌀 것 같은데? 그럼 막 안 하고 뭉갠 경우도 있어요. 뭐 하여튼 비용 이익 평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 우리가 위험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자 아니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순으로 가는 게 FSA인데 그나마 요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가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인력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라서 비용 이익 평가나 의사결정에서 상당 부분 거기에 일하는 사람 아니면은 거기 승객들의 안전을 더 비싸게 쳐주는 경향이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GBS는 Goal Based Standard라고 해서 어떤 설계 목표가 있습니다. 설계 목표에 기반해서 표준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선박이 수명주기, 생애주기 동안,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폐기할 때까지 그동안 확보해야 될 안전 목표가 있겠죠. 뭐 어디 가서 충돌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거나 안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거나 그런 안전 목표를 세워놓고 걔를 만족하기 위한 기능 요건들이 뭐가 있냐. 이 배는 이런 기능을 해서 이런 안전 성과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게 목표예요. 안전성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설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나 아니면 어떤 자재를 써서 뭐 문제가 없게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의하는 게 GBS죠. 요새 그래서 배 관련해서 FSA, GBS 찾아보면은 자료들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조선 산업이 많이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경쟁력은 항상 있어 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요새 논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 중요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장 겨우 책 2쪽이거든요. 교과서 보시면. 근데 사실 할 얘기는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다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책보다 내용 많이 들어가서 분량이 좀 길었습니다. 3.1은 여기까지 할게요.